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잠깐만요. 오늘이 11월 13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이제 14일자 아이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쇼커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오를지는 상상도 못했고요. 다 시장을 보면서 이제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유연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단기 악재, 결국 CPI 잘 나왔죠. 중간 선거 이것도 한 하루 전 클리블랜드 CPI를 갑자기 내리면서 조정이 나온, 아마 미리 형들이 이렇게 될 거 알고서 이제 클리블랜드가 먼저 조정한 것 같은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왔었죠. 이미 태양광, 풍력 같은 것들이 CPI 전날, 발표 전날부터 베팅하는 세력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선거는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이제 상원 획득이 유력하다, 팽팽했죠. 49대 49까지 갔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수 상승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퀀트로 여러 가지를 살펴본 결과는 연말까지는 릴리프 랠리 가능성이 있다. 갑분싸 무슨 경기가 바뀐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냐. 결국에는 수급인 거죠. 수급으로 이럴 수 있다라는 거고, 일단 키팩터는 이익 성장보다는 납부과대 플러스 빈집. 빈집이라고 하면 사실 쇼커버 플러스 이제 롱 일부 수요가 겹치면서 이제 풍선 효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립적 어떤 종목의 중립적인 포지션이 이렇게 있다면 숏이 이만큼 있고 롱은 없어요. 롱은 없지만 일단 숏이 어떻게 보면 뉴트럴화 되는 어떤 쇼커버, 여기 밑에 부분은 쇼커버인데 이제 롱으로 봤을 때는 조금 채우는 모습만 나와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요만큼의 포지션이 이제 종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쇼커버가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순매수 현물 선물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모두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뭘 사고 있냐? IT 대형주, 중소형주 빈집 처리를 좀 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IT 대형주 위주로, 낙폭과대 IT 대형주 위주로 사는 것 같고, 중소형주는 IT로 잡히지만 아마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2차 전지를 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가 오르려면 이제 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 둘 중에 하나 올라야 되는데, 바이오는 굳이 지금 특별한 모멘텀이 없죠. 차라리 지수를 올릴 거면 2차 전지가 좀 유리한 국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약세, 그 다음 호주 달러 강세, 원화 강세, EMBI 채권 스프레드도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머징 통화의 강세 전환이 지금 변곡점 2주차가 되고 있고요. 추세가 이제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바뀐 게 뭐냐라고 하면은 달러 약세, 호주 달러 강세. 그러니까 이머징 통화 강세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원달러만 환율만 빠져서 이제 강세로 간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머징 쪽으로 지금 환율이 바닥에서 튀었다. 이건 뭐냐? 많이 비워놨던 이머징에 대한 어떤 순매수 기조가 외국인들한테 나올 수 있고, 이게 이제 단기가 아니라면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언어엔딩이죠. 포지션을 반대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머징 마켓, 디벨롭 마켓, 저희가 DM이라고 하는데 디벨롭 마켓을 팔고 그 다음에 이머징을 사는 그런 구조가 조금만 나와도, 이머징은 낙폭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온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외환당국 요청으로 국민연금 환해지 비율 조정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환해지 비율을 10% 상향만 하더라도 이제 330억 달러의 이제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에 관여를 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일정 부분 한국은 용인해 준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더 큰 거는 이렇게 달러 하루 거래량이 70억 달러인데 330억 달러, 그러니까 5일치를 그냥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환 트레이더들은
원화 약세에다가 베팅을 더 하기 힘든 거죠. 결국에는 수급적 논리로 도망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미국이 저희를 뭐 잘 보게 해준다고 해서 뭐 원달러가 확 빠지고 뭐 이런 모습보다는 결국엔 물량 공세에 장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기금들의 해지 비율 조정 얘기가 나올수록 이제 원달러 약세로 가는 모멘텀은 꺾이게 된다는 점. 조금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꺾여 있는데 이제 요걸 추세를 더 깨고 내려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중 확대에 이머징 비중 확대에 상승 추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2주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경기가 뭐가 틀리냐라고 하면은 이제 향후에 리바운드 될 수 있는 환율이 크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더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분기 실적 시정이 이제 중소형주까지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보통은 이제 3분기가 보통 9월이 끝인데 9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이제 한 달 반 90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11월 중순이면 거의 다 이제 끝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사업보고서가 안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좀 하는 거죠.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는 반등이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대형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빈집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퀀트 RSI상 코스피는 80.7, 코스닥은 72%로 상승 여력에서는 이제 코스닥이 키 맞추기 한다면 결국에는 시장이 키 맞추기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의 코스닥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일정 부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별로 제 어플에다가 이제 오늘 올려드렸는데 일별로 대차장고 상장 주식 대비해서 회수 비율, 이게 뭐냐면 대차장고가 회수된다는 거예요. 회수되는 주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상장 주식으로 나누면 비율이 나오죠. 여기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데 이 비율을 제가 퍼센트로 한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말 뜻은 뭐 더 네이처 홀딩스로 볼까요? 상장 주식의 1%나 대차장고가 회수됐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쇼커버가 일어났겠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들을 보시면 뭐 알테오젠,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두산인프라코어, SK케미칼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녹십자, 쿠콘, 뭐 이런 종목들, 디스플레이 이미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포스코홀딩스, PSK, 뭐 PSK도 바닥에서 실적 나오고, 물론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 일단 반등이 나왔고, 호텔신라, KMW 이런 애들이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는 거. 더 자세한 두산 테스나도 있네요. 두산 실적 발표할 때 연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테스나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대기업이 인수되는 회사들은 대기업이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장 주식의 1%니까 뭐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원데이입니다. 원데이. 하루에 이만큼 된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회수가 됐다. 대차장고가 회수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연말 정도 되면 봐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결국 반도체도 연말에 어떤 스팟 가격 반등 이런 것들을 노리고서 저가 매수를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엔 10월부터 올라온 거죠. 2달 정도 선행했습니다. 선행해서 이제 3기 집권, 시진핑 3기 집권이 내년 3월부터 시작인데, 그러면 보태도 두세 달 정도면 연말 연초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역시 뭐 항상 예상은 틀리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국의 정밀 방역 세부 조치가 나왔는데 지금 연말 연초 이렇게 뭐 3월부터 본격적으로 푼다고 해도 설 지나도 지금은 이제 규제 완화가 되고 있고 이런 규제 완화 기조에 정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법 이제 관련된 규칙 정비들을 하면서 결국엔 입국자 수나 이런 것들의
이제 밀접 접촉자도 이제 격리되어 있는 기간을 줄이고 입국 격리도 날짜가 똑같이 줄었습니다. 이틀 줄었죠. 그 다음에 입국자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PCR 2회 이건 좀 많이 하는 편이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1회로 축소된다. 그러면서 결국엔 중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아웃바운드로 나가면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인바운드를 어느 정도 저희가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중국 위안화가 또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 주말에 보면 짜자잔 하면서 사실 이거는 중국이 위안화는 항상 달러 패거긴 하지만 물론 뭐 마음대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조정을 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원화 강세랑 위안화 강세가 같이 가면서 중국 인바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호텔신라가 금요일날 반짝 움직였고 대응목이 2번이나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하락 수혜가 되는 외화부채가 많은 대한항공 같은 것들도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현재 코로나 확산 뉴스는 계속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언젠가는 이번 겨울만 지나면 끝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워킹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퀀트 모멘텀에 최근에 보면 아모레퍼시플 기관이 미친 듯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살까 도대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군제 이제 11월 11일 날 광군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국 정부 눈치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 화장품들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소비가. 결국엔 브랜드에서 한국을 다 따돌렸다. 로컬 브랜드 로레알 이런 애들이 따돌렸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지금 움직이는 애들은 쇼커버 플러스 그 다음에 중국 인바운드 요거 관련해서 소매 판매가 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소매 판매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죠. 지금 화장품이 좋으려면 소매 판매가 좋고 판매 데이터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국 콜마나 호텔신라 여기 코스맥스 있었는데 어디 있나 안 보이네요. 요 뒤쪽에 있나 봅니다.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왜 움직이냐? 움직이면 그냥 쇼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쇼커버가 많은 중국 인바운드 관련주를 해보면 이게 약간 펀더멘탈 역순이죠. 실적이 잘 나왔던 이제 파라다이스나 코스맥스 이런 애들 대비해서 이쪽이 이제 쩔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보다는 GK1이 좀 더 쇼커버가 많습니다. 숏이 아무래도 많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종목 중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호텔신라와 글로벌 텍스프리 똑같이 움직인다는 점. 네, 그래서 중소형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텍스프리 GTF 관련된 내용은 최근에 어플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JTC도 한국이 아닌 일본 사업 면세점 MS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이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신용융자를 좀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완전한 반등은 아닙니다만 지금 조금만 센티가 개선되면 이제 들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으로 어떤 종목을 추가로 매수한다 라고 하면 결국 순매수 금액이 늘어나는 거고, 순매수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익스포저는 커지지만 상방 베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주가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매수 여력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별 종목 아이디어로는 이번에 업데이트한 이제 원텍, 그다음에 SKC, TCC 스틸 정도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종목들,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 바로 사지 마시고 딱 보고 있다가 얘는 왜 소외돼서 빠져있지? 라고 할 때 사면은 좀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컨트롤 주간익기 이제 주간 요약을 좀 보면 지난주보다는 좀 힘이 나네요. 어제 계속 잤거든요. 네. 일단 이번 지난주 상장 키워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수소, 폐배터리, 화장품, 플랫폼 이런 애들이 움직였고, 이제 하락률 상위는 공작기계, 폐배터리, 건자재, 로봇자동. 폐배터리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갔던 애들인데 아무래도 6월서부터 9월까지 아웃퍼폼 했던 애들은 이제 팔고
뭐 11월이죠. 11월. 그러니까 결국엔 하반기 아웃퍼폼 많이 올랐던 애들은 팔고 이제 많이 빠진 애들로 교체 매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펀더멘탈이 크게 변화가 없다면 들고 가시는 것도 무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 고점 대비 하락률과 이제 나스닥 갭을 한번 보면 3개월 고점이 됐어요. 코스피는 일단 3개월 고점, 그 다음에 코스닥은 8.2%. 제가 앞에서 코스닥이 만약에 같이 오르는다고 하면 코스닥이 더 빨리 오를 수 있다라고, 더 많이 오를 수 있다고 한 건 3개월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도 빠져있죠. 네. 근데 지금 미국도 나스닥이 반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미국 나스닥하고 뭐 한국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찌됐든 뭐 반등이 나오면 어차피 키 맞추기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좀 덜 오른 거 위주로 찾는 수급, 그 다음에 오른 거 계속 사는 수급, 둘이 싸우겠죠. 그 다음에 나스닥 대비 코스닥 연초 대비 수익률, 수익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여기에 멈춰 있죠.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나스닥이 오르면 한국도 똑같이 오르고 나스닥이 빠지면 한국은 빠지는, 예전에는 디스카운트 받아서 미국이 3% 올라도 한국은 못 오른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머징 통화로 어떻게 보면 스위칭이 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이제 1대1로 페어가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시고 환율의 움직임을 꼭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 대비 수익률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연초 대비 수익률에서는 항생 지수가 이제 상승을 했고 이제 바닥에 있다가 여기서 이제 뿅 하고 올라왔죠. 그 다음에 3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뭐 러시아가 크게 반등을 했는데 뭐 저희가 관심 없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이 영차 하면서 한 단계씩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1개월로 봤을 때는 일단 필라델피아, 브라질 등 이제 특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낙폭 가대로 1등을 했죠. 네, 러시아도 제가 볼 때는 낙폭 가대로 오른 게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코스피, 코스닥 역시 코스닥은 연초 2등, 꼴등에서 2등 하다가 이제 위로 상승을 많이 올라왔다. 코스닥이 일단 모멘텀이 좀 붙었다고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스닥 모멘텀 발생. 네, 이러고 내일 빠지면 또 이제 도망가야죠. 네. 반도체 바이오, 지난주에 반도체가 조금 쉬었는데, 조금 쉬었다라는 게 이제 요만큼 쉰 거죠. 요만큼도 못 참고 이제 파는 우리 한국인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추세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추세선을 다시 또 돌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반도체 대세 상승으로 다시 또 갈 수도 있다. 물론 뭐 여기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계속 봐야 된다. 삼성전자 조금 올랐으니까 이거 팔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 순매수와 개인 고버스 순매수가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개인 고버스가 세게 사기 때문에 지수가 오를 거고, 지수가 오를 거면 낙폭과대 애들이 오를 거다. 그래서 이제 사실 삼전 하이닉스도 연초 대비하면 낙폭과대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하이닉스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뭐 이번 주에 강하게 올라서 사실 뭐 더 오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면은 전주 대비해서 이렇게 레벨이 위로 올라왔다는 점, 그 다음에 고버스는 거의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점은, 고버스를 개인이 크게 팔지 않는 이상 계속 빠질 거라고 보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지수가 오르냐, 이렇게 먼저 지수가 오르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순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보면 이제 요 정도 라인에서 이제 뭐 요 정도 볼까요? 이제 전고점 요 정도 라인인데, 요 정도 라인을 지금 뚫고 올라갔고, 지금 요 정도 라인을 뚫고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까지 만약에 이렇게 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저희 지수는 오르는데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이제 반등 나올 때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아는 연말 효과입니다. 연말 효과, 연말 연초 효과.
비둘기로 변하실 수 있다는 점, 미국이 항상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그 코스피 수급을 보면은 정말 많이 샀죠. 외국인들 많이 샀는데 전기전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 코스피는 코스닥도 많이 샀습니다. 2,500원이면 최근에 의미 있게 샀거든요. 코스닥을 2,000억 이상 사면 코스닥이 항상 단기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도 단기로는 나빠 보이진 않는다 라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올라왔는데 뭐 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전날 미리 알려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IT 하드웨어로 찍혀 있습니다. 지금 찍혀 있고 제조업도 좀 사고 있는데 이 제조가 아마 2차전지예요. 2차전지. 그러니까 2차전지를 사서 들어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수익률 게임을 해야죠. 지금 금요일날 행복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 선물을 보면 어느 정도 일단 이렇게 레벨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꿈틀꿈틀하면서 우상향 추세로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정말 진짜 낮은 박스권에서 계속 레벨이 다운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라와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어 라고 요 구간,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불과 1년도 안 되는 상황을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기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년이면 주식쟁이들은 한 250일 정도 영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0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는 거의 부정적으로 밖에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가 탈피를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어땠냐면 오르면 숏을 하면 이제 해지가 됐죠. 오르면 숏 플레이를 하면 이제 해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요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오르면 그냥 냅둬야 됩니다. 아니면 따라 사거나 상승 추세에서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수 스프레드 전체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카카오 네이버 더 이상 출시 아니다 근데 요만큼 올라왔거든요. 와, 진짜 성장주 진짜 많이 빠졌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여기서 진짜 이렇게 가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주가 가면 그때부터 이제 목표 주가 올릴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렇게 거의 1년 넘게 빠졌죠. 1년 넘게 이제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빠졌는데, 과연 금리의 상승 속도가 늦춰지면서 성장주들이 반등이 지속될까라는 점이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지난주에도 개인들이 팔았는데 이제 크로스가 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삼성전자의 대세 상승 초입 국면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가 좋아서 스팟 가격이 올라서, 아니면 분기별 실적이 하이닉스보단 괜찮으니까, 낸드보단 디램이 나으니까, 반도체는 어떻게 산업 사이즈니까 버릴 수는 없다. 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요 힘든 구간, 올 연초부터 올 9월까지의 힘든 9개월의 어떤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9개월 동안 개인이 계속 샀습니다. 이제 개인이 팔거든요. 개인이 팔면 오르겠네요. 여기도 이렇게 팔았을 때 보면은 올랐습니다. 개인이 팔면 올라가는 삼성전자, 지금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패턴이라는 거. 그래서 전자는 포트에 항상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달러화가 이렇게 크게 음봉이 났고, 호주 달러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호주 달러는 이제 한국 돈하고, 제가 호주로 송금할 일이 있는데 빨리 송금해야겠네요. 해야 되는 거고, 이제 CRB 인덱스도 여기서 요 정도 가두리 양식장에 같이 했으면 좋은 거겠죠. 지금 중국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니켈이나 이런 것들이 주간으로 꽤 올랐습니다. 황금 ST 이런 것도 다시 봐야 될까요?
일단 코스닥 지수도 보면 외국인이 이제 머리를 들었죠. 머리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코스닥도 이렇게 빠졌으니까 뭐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뭐 가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희망 사항입니다. 제약바이오 비중 추이 뭐 그렇게 보실 게 없는 게 외국인 제약바이오 비중 먼저 빠져요. 그러면 반등 나올 때 2차전지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에서. 그 다음에 코스피 RSI는 이제 지난주보다 올랐고, 코스닥 RSI도 크게 올랐는데 83입니다. 83.7. 네, 요거에 이렇게 해서 73%. 네,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보면 거의 전고점까지 왔는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 팔아야 되는데 이제 지수의 상승이 좀 힘들다라고 보시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뭐 당연한 얘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의 상승 탄력보다는 종목별 키맞추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지수는 그동안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오히려 코스닥이 좀 레벨이 좀 있다라는 점, 요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다음 조선 같은 경우도 보면은 RSI는 오르는데 신기하게 종목군은 반등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까지 쇼커버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엄브렐라 리서치 그룹은 이제 프라이빗 리서치를 제공을 이제 개인 분들께는 이제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많은 자산가 분들이 이제 앱을 통해서 구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앱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중수 이상 주식을 잘한다기 뭐 잘하셔야죠. 잘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앱에 있는 컨텐츠를 기업 패키지 분들한테 턴키로 파는 겁니다. 저희가 턴키 수주 있죠. 턴키 수주처럼 1년치를 선구독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기업이라고 했지만 일단 상장사, 그 다음에 운용사, 자문사, 그 다음에 일반 법인, 이렇게 제가 나눠서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13개째 롤오버 포함된 가격으로 이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에 요거 말고 또 있죠. 저희 임대업도 있습니다. 임대업 저희 신수동 본사 사옥에서 이제 주식 전문 투자자들을 위한 이제 임대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